탄핵안이 헌재에서 가결되지 않고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유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은커녕 아직 수사도 받기 전인데 탄핵은 너무 이르다는 거고요. 촛불 민심만 민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김진태 의원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발언들이 오히려 촛불 민심을 더 가속화시키고 또 횃불로 만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분도 지금 헌법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도 그래요. 헌법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건데 예. 왜 헌법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이 이렇게 다른지 좀 갑갑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최순실과의 관계라든지 그동안의 어떤 국정 운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정말 전혀 모르는 것인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어요. 헌법 질서를 누구보다도 강조하기 때문에 촛불이 일어난 건데 그 촛불이 바람 불면 꺼진다라고 무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 봐서는 헌법이 곧 박근혜 체제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그 좁은 그런 어떤 그 소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미 배운 직접민주주의와 그것을 대신하는 대의민주주의 이 과정 속에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다 못 모이기 때문에 그 민심을 법과 제도에서 국회에서 처리해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7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하는데 대의민주주의로서 국회 안에서 헌법과 법률을 질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탄핵밖에 없습니다. 예. 네. 문재인 전 대표는 그 혁명을 요구하지만요. 그것은 헌법과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을 해놨으면은 보수든 진보든지 간에 그걸 갖다가 헌재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네. 특히나 또 그렇게 대다수, 그리고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또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대통령이 퇴진 원한 탄핵이 가결돼서 헌재에 가 있으면은 그 소수 의견인 주장이 있더라도 겸허하게 다수견을 따라가는 태도를 갖추고 민심을 떠맡드는 태도를 갖춰야지 그저 자기 진영에 갖다 논리를 대변하게 해서 형식 논리에 직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저것이 민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의원이 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한 발언들이 바로 답변서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겨우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해요. 겨우 직권남용으로. 예. 그다음에 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검찰의 소명당국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그 지지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 설파할 수 있도록 이 논리를 그대로 설파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사실 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발언들을 보면 진짜 답변서 내용이 아주 쉽게 딱 요약해서 어떻게 발언들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뭐 춘천에서는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촛불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춘천에서 도망 나와서 광화문에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본인에 굉장히 신념에 차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신념에 차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국민의 한 80%가 탄핵에 동의를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또 압도적인 표체로 가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국회의원인데 적어도 그 부분은 좀 존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비박계에서는 바로 최순실의 남자 8인에 바로 김진태 의원을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진태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의 남자 8인에 선정됐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된 최순실의 남자인지 최순실의 그림자도 구경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신공격 그만하고 제발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있다라면 된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비박계, 친박계 상당히 갈등이 심한데 이 갈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자기가 속한 당의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박지원 의원 같은 분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밉다고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과
같은 당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분명한 이념을 가지고 서로 제 갈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제 갈 길 가자네요. 그러니까 네. 친박이 우리가 주인이니까 비박이 너희가 나가라 이제 이런 얘기인가 보죠. 근데 이제 최순실의 남자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네. 박근혜 남자였겠죠.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해가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지금 새누리당이 특히 친박을 중심으로 사당화가 많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저분이 저런 주장하면서 저는 더 딱한 게 비박계예요. 이제 어쩌려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나가려면 진작 나갔어야 예. 되고 또 해체하려면 진작 해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원내대표 경선에 또 가가지고 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비대위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배가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물이 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뛰어내리겠다 그러고 지금 난간에 서서 힘만 주고 있는 거고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 비박계가 네. 정말 저런 어떤 무슨 냉소나 빈정거림에 좌우되지 말고 네. 정말 깨고 그 보수가 다시 보수해야 된다. 또는 혁신해야 된다 생각하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 논리에 이제 말려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전 이 부분도 딱 들어왔어요. 박지원 의원 같은 분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저를 쫓아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 비박계인데요. 민영상 원장님 저는 몇 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제3지대를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이제는 갈라서자. 오히려 이제 비박에 대해서 친박들이 더 가감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전부 감정 상할 정도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얼마나 온당한지 그런 측면에서 좀 정치적 어떤 예의라 할까요? 그런 부분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친박단체의 맞불 집회에서 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노래를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요. 자, 이선희 씨의 바로 아름다운 강산, 바로 신중현 씨 작곡을 하셨잖아요. 네네, 신대철 씨 부친이죠. 그런데 예. 신대철 씨가 지금 친박단체 집회에서 이 노래를 부른 걸 가지고 지금 네, 발끈했더라고요. 문제 제기를 했죠. 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중현 씨는 당시에 굉장히 이 작곡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뭐 노래만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히트작을 많이 양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신대철 씨가 지금 밝힌 거죠. 당시에 신중현 씨가 신중현 씨한테 청와대와 또는 공화당에서 박 대통령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라라는 어떤 주문이 왔는데 신중현 씨가 그걸 거부했대요. 당시 저도 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 당시에는 무조건 앨범에 건전가요를 한 곡씩 넣어야 돼요. 네. 건전가요 꼭 넣어야 되고 건전가요를 뭐 신중현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그 주문 때문에 압박 속에서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앨범에 넣은 거예요. 네. 그런데 신대철 씨 주장은 사실은 그 노래 가사를 봐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실 그때 가면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제 그때 가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다.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 노래에 대한 모욕이지 어떻게 친박단체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촛불 집회에서 만약에 자기를 부르면 내가 이 노래를 제대로 불러주겠다. 그러니까 이선희 씨가 만든 거는 리메이크입니다. 예. 약간 1988년에 가사도 약간 리메이크했네요. 다르고 네. 물론 이선희 씨가 불러서 이게 완전히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졌죠. 신중현 씨가 만들었을 때 이 노래가 그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예. 건전가요인가 보다 그렇고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근데 이선희 씨가 만든 거는 신대철 씨의 주장에 의하면 약간 버전이 다르다. 네.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불러주겠다 하고 지금 길게 이 페이스북에 뭐 글을 올린 겁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후반기, 유신 말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 독재체제라는 걸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항해서 불렀던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을 네. 지금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의 딸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을 엄호하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하니까 그 신중현 선생의 아들이 그 노래 하지 마라고 하는 참 대를 이어서 상당히 노래를 가지고 지금 서로 이렇게 저항하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좀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도 있네요. 예. 네. 아니 그런데 또 이선희 씨는 박 대통령 등장하는 행사에서 또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해서
박 대통령과 이 노래도 인연이 있다. 근데 그렇습니다. 왜 네. 이 노래가 사실 저 친박단체에서 부르게 됐냐면, 친박단체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들 중에 한 5곡 중에 베스트 원일 거예요. 늘 친박단체가 아니라 네. 보수단체 집회에서도 예. 이 아름다운 광선이 늘 예. 흘러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대철 씨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익숙하게 아름다운 광산이 보수단체에서 언제나 부르는 노래였겠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였는데, 신대철 씨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 노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네. 자, 어제 집회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